한동훈 전 대표가 결선 투표할 때 사실상 정동욱 대표를 찍지 말아달라라고 했는데 최악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타격이 있을 것이다 해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환길 강사가 혜성처럼 등장을 하고 그 중심에는 장동혁 대표가 있고 그리고 또 뿌리 깊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배신감도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좀처럼 변하지 않아. 지금 서로 간에 정말 치고받는 이제 싸움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장애투쟁도 있을 테고. 그래서 내년에 지지율을 올리고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지방선거에 선전했다 이렇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는 더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지명직 최고위원은 전환길, 전유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관한 일이 되는 거죠. 국내 정치를 잠깐 좀 볼게요. 네. 자, 어제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질문지가 이렇게 많은데 끝나버린 거예요? 네, 장동혁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예상이 어렵긴 했어요. 예상이 어려웠어요. 왜 예상이 어려웠냐면 장동혁의 이 기세가 이 정도일까? 그런데 이해는 됐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우리가 설명할 때 뭐 정치 교과서나 이런 걸로 설명이 됩니까? 설명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뭐냐?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왜? 지금은 진영 간 대결이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대표도 완전히 밀어붙이잖아요. 깨부숴야 된다. 영으로 만들어야 된다. 조국 전 대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똑같은 기세가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환길 강사가 이제는 완전히 어떤 혜성처럼 등장을 하고 그 중심에는 장동혁 대표가 있고 장동혁 대표가 1차 때도 이겼어요. 그리고 또 뿌리 깊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 배신감도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 깊은 것 같아요. 이게 좀처럼 변하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 김문수 후보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지막 TV 통해서 포용해야죠. 한동훈 전 대표 포용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게 역효과야. 그렇게 되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마저도 일부 떨어져 나온 것 같아요. 반면에 여론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조금은 이 염도죠. 염도 나트륨의 정도, 염도 짝이 좀 염도가 낮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이겼잖아요. 6대4로. 그런데 당심은 뭐냐? 안 돼. 그렇게 섞여서는 안 돼. 물이 섞여서는 안 돼. 염도가 낮아져서는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장동혁 지지층들은 지지할 의사가 있는 당원들은 더 똘똘 뭉치는 거예요. 장동혁 전 의원은 똘똘 뭉치는 거예요. 똘똘. 그러니까 그 현상이 오히려 발생하면서 윤어게인, 친길 반환, 그다음에 탄핵 반대 이런 게 오히려 더 강화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버렸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은 뭐냐면 과연 두 사람 다 충청이에요. 충청이에요. 장동혁 충청, 정청래 충청, JJ 두 사람 다 JJ입니다. C인가요? 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지금 궁금한 건 악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두 사람은 악수하죠. 보십시오. 우리는 악수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저는 악수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장동혁 대표는 장동혁 대표로 강성 모드가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여기서 흐트러지면은 아예 대표의 리더십이 무너질 거예요. 왜? 그럼 당신 우리가 그래서 뽑았는데 센 맛, 마라 맛이라서 우리는 장동혁 선택했는데 지금 와서 발 뺀다고? 그럼 우린 더 이상 지지 안 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로 더 센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조국 전 대표.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는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대통령은 뭐 아우를 수밖에 없겠죠. 이런데 더 센 사람이 등장해버려요. 누굽니까? 억수로 국민의힘을 영으로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더 센 캐가 나와버리니까 정청래 대표로서는 완전히 이제 빡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반대로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강성 모드를 끌고 가야 당을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글쎄 지명직 최고위원은 전환길, 전유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유관한 일이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설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뉴 앵커는 친한입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친한입니까? 친한이냐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동현 성대모사죠. 아, 네. 친한 얘기가 이렇게까지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좋아요 좀 많이 안 보내주시면 나 안 좋아요. 네. 네. 자,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일단은 마지막 그 결선 투표 할 때 사실상 그 뭐죠? 장동혁 대표를 직격했죠. 그러니까 찍지 말아달라. 최악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찍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예. 일단 장동혁 대표가 당선이 됐어요. 네. 자, 일단은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뭐 해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냐면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당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또 지금 판 자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내란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내년 지방선거에도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조건이 갖춰지면 적어도 한동훈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무렵 이후에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만약이지만 장동혁 대표가 지지율도 끌어올렸다. 어차피 이건 진영 대결이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서로 간에 정말 치고받는 이제 싸움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장애투쟁도 있을 테고. 그래서 내년에 지지율을 올리고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지방선거에 선전했다. 지지층들이 볼 때는 한 번 더 신임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는 더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그 결집도를 보면 여러분들 이걸 비교해 보면 뭐냐면 데이터 분석 전문가니까 63%를 얻었던 한동훈 전 대표의 결집도보다도 지금 장동혁의 결집도가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 2024년에 작년에 당대표가 됐을 때 한동훈 당시 대표의 고민은 뭐냐면 윤한 갈등이었거든. 네. 내부 갈등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적어도 장동혁 대표는 내부 갈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세게 밀어붙일 수 있는 건 뭐냐면 반 이재명, 반 정청래, 반 조국, 이른바 반기업법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적어도 지지층들이 뭉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내년에 17개 세종까지 포함을 해서 광역 단체장이 이 시금석이 될 거 아니야. 바로미터가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적어도 최소한 한 4군데 이상, 한 5군데를 확보한다. 그러니까 지금 부울경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렇죠. TK 그다음에 부울경 자기의 이 기반인 충청 대체로 17개 중에서 한 7개 정도 7개 8개를 확보할 수 있다면 광역단체장 확보하면 성공이에요. 이거는. 저는 지금에 가지고 있는 곳에서 반만 이겨도 저는 성공이라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성적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받아들 텐데 그때까지는 또 반 이재명, 반 정청래, 반 조국 정서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까고 나오기도 힘들어요. 일각에서는 지금 박지원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정치 이제 뭐 12단, 13단 이야기하는데 지금 분당될 거다. 이건 분당되기는 힘들어. 왜? 뭐 박상수 우리 방송 자주 나오는 박상수 변호사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결국 친한계가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친한계가 분당돼서 나간다. 그러면 3당이 되기도 힘들어요. 한 4당, 5당이 돼버린답니다. 그건 급격히 지방선거에서 소멸되는 구조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양강 구도니까. 그리고 어떤 지원금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더 작아지면은 더 작아지는 건데. 그래서 탈당하기가 어려워요. 분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장동혁 체제를 어떻게든 받아들이고 내부에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기세 자체가 전환기를 전면에 내세워서 이 반윤 세력들 또 탄핵 찬성 세력들은 쓸어내겠다. 이게 상당히 이제 당 내에서는 분란의 또 이 빌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분석을 드립니다. 결국 장동혁 대표도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럼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지지율과 관련된 것은 3P 이념을 더 밀어붙인다. 더 강성으로 가겠다. 그렇다고 해서 지지율 안 올라가요. 네. 두 번째는 사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면회도 가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꾸만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또 김문수 또 한동훈 안철수 이야기한다고 지지율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요. 이슈로 견제 경쟁력을 키워야 돼요. 그게 뭐냐?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상법 개정. 더 센 상법. 얼마나 더 센지는 모르는데 더 센 상법. 그다음에 방송법. 이런 걸 가지고서 강력하게 대안을 가지고 우리의 대안은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나갈 때. 그럴 때는 경쟁력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친한계 쪽이더라도 또는 뭐 김문수 전 장관 쪽이라도 전 대선 후보 쪽이라도 반발을 또 발목 잡기를 하기는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지지율이 올라가면 또 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 지지율을 올려야 되거든. 지지율이 올라가면 갤럽 기준이든 리얼미터 기준 올라가면 함부로 이 지도부를 흔들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지도부도 지명직 최고위원들부터 지금 뭐 기껏해야 양양자, 우재준 정도만 빼고는 다 친장동혁 쪽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도 아예 표면적으로 반장동혁의 길을 갈 수 있느냐? 못 가요. 못 쉽지 가죠.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TK인데요. 양양자 전 의원도 양양자 최고도 뭐 친한계다, 뭐 탄핵 찬성 쪽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전면 반발을 하고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약간 호남 대표 성격이 양양자 최고위원의 경우는 더 강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한동안은 장동혁 대표로 이 리더십이 견고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저는 좀 뭐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예. 일단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뽑히긴 뽑혔는데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뭐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정치인들 중에서. 근데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일부 당원들을 향해 가지고 짠물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더 짠물이라고 하고 뭐 당원들을 향해서 각성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일부 하시는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적어도 뭐 각성이라는 주장을 하는 건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짠물이다. 이게 당원이 속으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당원들을 그렇게 겸해하고 폄하를 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저는 그 당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든 간에 그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렇죠. 개인 그분들의 판단이죠. 판단이에요. 예. 네, 그분들의 판단인 거지. 그분들이 어떤 성향이 갖고 있든지 그분들의 판단인 거지. 그분들의 판단을 그렇게 비난하고 폄훼하는 그런 지도자는 그런 정치인들이나 그런 국회의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당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게 당의 주인은 당원이죠. 그렇죠. 그 당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든 간에 그런 성향이 어떤 성향이든 간에 그 당원들의 선택은 존중을 받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막 비난하고 그렇게 한 공개적으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유병생 이 웅변력이 좋네요. 아니 저는 그래서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뭐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막 비난하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안 그랬잖아요. 네? 저는 안 그랬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유권자를 저희가 비난하지 않듯이 네네. 그거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우리는 아주 고품격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 알림 설정, 네, 댓글 네. 사랑해요. 네.